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컴퓨터실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있었고 나더러 와서 보라고 해서 더욱 역겨웠습니다. 그러더니 바지를 내리기에 도망갔습니다. 똑똑한 애들은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기분 나쁘다는 것을 선생님께 표현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알았다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똑똑한 애들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데 좀 떨어지는 애들은 그냥 괜찮다고. 사건 당사자는 이미 3년 전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특수학교의 고3 학생이었던 송 씨에게 PD수첩 제작진은 문제 행정실장에 의한 또 다른 성추행 사실을 힘들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둘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뒤에서 꽉 껴안고 키스를 하고 혀를 빨았습니다.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져서 몸부림을 치며 밀쳐내고 재빨리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학부모들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은 밝혀졌고 현재 고소된 상태입니다. 행정실에 버릇 당겨가지고 들어와서 고등학다고 해서 몸을 이렇게 더듬었다고 그 소리도 제가 듣고 그 정도는 지금 저희 학교 선생님들 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실이 폭로된 후 가해자로 지목된 행정실장은 현재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혐의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물어봤습니다. 고발장까지 사실 고소장까지 써놨습니다. 무고로? 예. 그러니까 없던 일을 만들어낸 거다? 그렇죠. 그건 이야기 거리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제가 그냥 너무나 정말 충격이 지금 크고 지금 이건 저희가 어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말 한마디로도 제가 애들한테 귀엽게 내가 이 따뜻 끓여주고 한 것은 그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정다감이 병이라면 병이랄까 항상 그 사랑이 좀 굶주려 있고 이게 전혀 있죠. 예, 그것은 뭐 정말 하늘을 두고 제가 명설합니다. 그것은 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자신이 다정다감했던 게 문제지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폭력 자체가 원래 은밀한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증거가 없이 진술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쪽이 물증이라도 들고 나오면 피해자인 이 장애인들의 증언은 증거 능력을 상당 부분 의심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번의 경우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전 행정실장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의 전직 행정실장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증거로 피해자인 김양이 자신과 성관계가 없었다고 고백한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6명의 학생들이 보증을 서 사인까지 한 문건이었습니다. 또 김양이 좌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동영상의 녹취록도 제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김양이 성폭력 당했다는 발언은 생활지도교사 전웅섭 씨가 말하라고 시킨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김양이 성폭력 상담소에 다녀온 지 이틀 만에 열린 학교 좌담회였습니다. 교장과 교감 등 선생님들과 졸업생, 선배들, 그리고 동료 학생 2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김양은 공개적으로 진술을 번복했고 이 장면이 비디오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어제 전 선생님이 나한테 교장 선생님 동생이 성폭행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싫다고 했습니다. 성폭행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전은섭 선생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전 선생님이 전은섭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거짓말로 해서 무서워서
또는 협박적으로 해가지고 그랬다는 것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졸업생 선배들은 전응섭 교사를 몰아내자고 선동했습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만약 여기 계속 있으면 골치 아플 겁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세요. 학교 측은 이 좌담회를 통해 성폭행 사건 의혹이 해소됐다고 변론지었습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성폭행 사건을 조작한 당사자로 지목된 전응섭 교사를 만났습니다. 전 교사는 7년 전부터 이 학교 기숙사에 근무해왔습니다. 끝난 후에 다시 하주로 돌려드렸다. 그게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주로 보냄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이 문제가 결국 하주 측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은폐, 주소, 진술을 호도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김양이 성폭력 상담소에 갔다는 사실은 모종의 경로를 통해 학교 측에 알려졌습니다. 이튿날 학생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슨 얘기냐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 행정수장한테 성폭행했다고 한다고. 이날 학생부에서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담임교사는 배제된 채 학생부와 학생회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에 관여치 말고 또 학생부에서 맡아서 조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라고. 계속 소외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시고. 그랬죠. 학생부에서 일단 끌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만나지도 못하시고. 네, 못해요. 학생부 조사를 받은 김양은 바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행정실장이 내놓은 이른바 고백서가 바로 이 과정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학생부장 교사에게 이런 고백서가 작성된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저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했는데 막 뭐가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했다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길래 자세히 좀 한번 들어봐라고 저는 좀 나왔었어요. 그렇게 심하게 뭐 물어보거나 뭐 억압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과연 김양이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날 김양은 학교 2층의 한 골방에서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학생부장 교사와 전도사뿐 아니라 학생회 부회장과 선도부장 등 2명의 재학생까지 동원되어 김양을 추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도부장하고 전도사인데 제가 봤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약간 몇건 정도. 너 때렸어. 같이 있을 때 때렸냐고. 이쪽으로 나가서. 김양의 성폭력 정황을 증언했던 학생을 학교에서 만나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전은석 선생님이 그때 뭘 어떻게 말하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시킨 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가 김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다고 제작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있습니다. 계속 솔직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솔직히 말해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적 없다고 말해달라고, 그러면 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없으면 갑자기 우리 둘을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교사와 학생회 간부들의 집중적인 추궁 끝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자 교감은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